이게 녹색 금융이라고 요즘 핫한 키워드예요. 괜히 이런 데 솔깃하네. 그 메모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부터 하고 있었어요. 네네. K 텍소노미를 확인하시면 돼요. K 텍소노미. 뭔가 녹색 분류하는 체계이네요. 어려워. 이 정도만 아셔도 대한민국 상위 1%. 1%예요? 3% 아니죠? 3%. 여기는 정도. 3%. 안녕하세요. 저 3프로TV 진행하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알아두면 도움될 만한 정보,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신하영 씨. 아, 네. 어우,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요즘도 주식 파란 하늘에서 살고 있어요. 파래요.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아, 정말 파래요. 사실은 네. 우리 신하영 씨가 뭐 다 아시는 금융금수저잖아요. 사실 가족분들이 금융계에 좀 많아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듣는 그 얕은 지식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김프로님과 함께 저희가 모르면 네. 손해보는 녹색 금융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녹색 금융이 뭐니? 뭘까요?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 좀 해드릴게요. 개그계 대표 저축왕 김지민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돈이 되는 녹색 금융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실 환경과 금융의 전문가, 환경부 녹색 전환 정책과 금병욱 사무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경부 금병욱 사무관입니다. 되게 연예인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다고요? 아니요, 맞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들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발음을 상당히. 고맙습니다. 3프로TV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구독하고 열심히 챙겨보는 어떤 프로를 보시나요? 주로? 아침 방송을 열심히. 전화 오는 거?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찝어서 일부러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 출연하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네.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3프로TV 보신 분들은, 정말 애청자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네. 좀 장소가 원래 촬영하시는 데가 깜짝 아니잖아요. 놀랐어요. 벙커 같아, 벙커. 근데 여기가 어딘 줄 아시죠? 저희 올 때 봤잖아요. 상암 문화 비축 기지. 원래 문화 네. 비축기지가 아니라 기름 비축하던 데였어요, 여기가. 여기가 기름통이었던 거예요? 네, 여기 그러면? 기름통이에요. 1970, 80년대 우리가 오일 쇼크를 맞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서울 시민들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기름을 여기다가 저장해놓고 했던 시설이에요.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던 그렇죠. 공간이 이제는 좀 친환경, 재생, 문화가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이제 거듭난 거잖아요. 컨텐츠.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네. 아니, 경제 얘기를 하러 나온 것 같은데, 뭐, 의미가 있어요, 둘이? 이게 녹색 금융이라고 요즘 굉장히 핫한 키워드래요. 녹색. 녹색 금융. 그게 또 돈이 되는 또 알짜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네. 녹색 펜을 들고 메모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 텀블러도 녹색. 그건 아니네. 옷이 녹색이시잖아요. 옷이 녹색. 주가처럼 파란색을 입고 오셨네. 주가처럼 파란색을 입고 오셨네. 파란색 너무 싫어. 네. 앞으로 빨간색이 아니라 바꿔 입으세요. 네. 자, 다시 녹색으로 돌아갈게요. 녹색으로. 네, 환경이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게 단순히 친환경이나 아니나를 떠나가지고 경제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또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러시아에서 엄청 가뭄이 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잖아요. 네. 밀이 흉작해지니까 밀값이 확 올라요. 밀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먹어야 되는 빵, 쌀이 비싸죠. 또 짜장면 이런 밀가루 거 다 비싸죠. 올라가죠. 그래서 네. 이런 기후의 이상 현상이 우리 경제 또 우리의 서민들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그러네. 끼치죠. 그래서 최근에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고 맞아요. 진짜 많아요.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 관련 정책들을 또 많이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탄소 프리, 탄소 제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가 같게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탄소 제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050년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든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세워놓고 아마 우리 금사무관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한테는
세계적인 펀드 회사들에서 우리 이런 데 투자 안 할래요.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괜히 이런 데 솔깃한다. 아, 그렇죠. 이런 데서부터 종목이 나오죠. 시작이죠. 그래서 그래, 따라가야 탄소가 경제를 넘어서 투자에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궁금한 건 어떤 산업, 어떤 기업들이 이런 환경을 지키면서 또 투자도 하는지. 그걸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녹색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을 확인하시고 싶으면 네. K 텍소노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K 텍소노미. 네, 텍소노미. K 텍소노미. 뭐 테크놀로지요? 뭐라는 거야? K는 코리아. 코리아. 이겠고 텍스 뭐 세금을 매겨서 뭐 한다는 건가요? 예,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그리스어로 분류라는 뜻을 가진 타세인과 규범이라는 뜻을 가진 노모스의 합성어로 텍소노미는 분류 체계라는 의미인데 네. 중간에 그린이 생략돼서 K 텍소노미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녹색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분류하는 체계이네요. 어려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친환경 활동에 굉장히 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이 친환경 활동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필요하죠. 예, 그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녹색 분류 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럽연합에서 이제 기준이 되는 텍소노미를 발표를 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 이 텍소노미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K 텍소노미라는 거는 뭐가 정말 친환경이고 녹색 산업인지 혹은 아닌지 그러니까 무늬만 녹색 산업인지 이것들을 한국적인 실정에 맞춰서 딱 분류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기준표가 있는 건 아니죠, 아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유럽연합에서 작년 상반기에 공개가 됐고 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정식으로 법제화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경우에는 2020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작년 4월에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초안을 마련했고요. 초안 마련 이후부터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제 작년 12월에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지금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녹색 채권을 시작으로 본격 적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녹색 경제 활동, 녹색 금융 활동 하면 조금 추상적이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예, 그 3대 원칙이 있습니다. 3대 원칙이요. 네, 그 메모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부터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3대 원칙을 모두 준수해야만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첫 번째 원칙은 하나 이상의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 환경 목표는 크게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 분야,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분야, 물의 지속 가능한 보존 분야, 자원 순환 분야, 오염 방지 및 관리 분야, 생물 다양성 보전 분야입니다. 실제로 이 6대 환경 목표라는 게 유럽 연합이라든지 국제기구에서 다 준용하고 있는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6대 환경에 대한 목표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 두 번째 원칙은 뭔가요? 두 번째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원칙인 환경 목표 달성 과정에서 심각한 다른 환경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전문 용어로 DNSH라고 해서 Do No Significant Harm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공해 자동차를 만들면 그건 이제 녹색 경제 활동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무공해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를 할 때 예를 들어 심각하게 환경오염을 했다. 그러네. 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죠. 그러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녹색 그러니까 경제 과정도 활동을 중요하다는 인정할 수 거네요. 네,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환경 활동을 하는 그 과정 그것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자, 마지막 뭐예요,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칙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인권, 노동,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사회적 무리를 야기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은 첫 번째 원칙에 기여하는 그 녹색 경제 활동인데요. 네. 그런데 만약 그 건설 과정에서 문화재를 파괴한다거나 인권을 착취한다거나 어떤 법을 위반했다면 그 또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 사람답게 착하게 살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네, 솔직히. 상식적으로만 살면 되는 느낌.
근데 K 텍소노미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다른 유럽 연합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기준이랑 정확히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저희 K 텍소노미에는 전환 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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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텍소노미를 보시면 탄소 중립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녹색 부문으로 명시를 했고요. 네. 탄소 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가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전환 부문으로 명시를 해서 한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 부문의 의무가 K 텍소노미와 EU 텍소노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우리 한국보다 공장이 좀 덜 있죠, 사실. 네. 근데 똑같은 기준으로 야 지금부터 똑같이 해. 그러면 어느 나라가 손해 볼까요? 한국이 당연히 손해 보죠. 그래서 약간 우리한테는 전환할 시간이 필요해. 맞습니다. 그렇죠? 가독이. 네. 그러면서 이 전환기에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전환기에 우리가 진도대로 딱딱딱딱 맞추면 어느 기간이 되면 유럽 수준의 그런 환경 맞습니다. 규제를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국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 시간을 좀 필요로 한다 그런 뜻도 되죠. 맞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가랭이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가랭이 찢어지면 탄소 나옵니다. 아, 가랭이 찢어도 탄소가 탄소 나와요? 나와요. 가랭이가 찢어도 탄소가 나온다고요? 내 가랭이인데 왜 탄소가 나와요? 어떤 산업 분야들이 이 전환 부분에 속해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LNG 발전소 건설입니다. 화석 연료 기반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특정 이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네. 전환 부문의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을 하고 네. 있습니다. 어. 그 외에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존이 급한데 네. 이제 친환경까지 하기는 여력이 너무 부족하지 버겁죠.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취지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전환 부문에 포함시켜서 네. 상대적으로 친환경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녹색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폭넓게 인정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근데 EU는 원자력 발전도 그린 텍소노미에 들어가 있죠. 근데 그래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걸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작년 12월 K 텍소노미 발표 당시에 EU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녹색 여부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지난 2월에는 EU가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 참고로 이게 아직 최종적으로 컨펌된 건 아니고 현재 이제 최종안이 발표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EU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기준 그리고 근거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국내 여건을 고려해서 네.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K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뉴스 딱 나오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원전 관련주를 사거든요. 나 지금 적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원전 쪽으로 사자. 이미 많이 올랐어요. 원전 쪽이요. 근데 K 텍소노미가 앞으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다? 현재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는 녹색 분류 체계 적용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기관과 산업계 다 같이 워킹 그룹을 구성해서 더 많은 자본들이 진정한 녹색 네. 경제 활동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이 무엇인가 그걸 좀 환경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국식으로 또 K 텍소노미를 정의를 해서 또 기준을 또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다 이해 괜찮으신가요? 이해는 되죠. 되는데 이제 아직 좀 먼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퀴즈까지 준비하셨어요? 네, 그래서- MC세요? 그래서 1등 하시면 제가 선물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풀어보세요. 금병욱의 퀴즈 쇼쇼쇼.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철강이나 시멘트 업종은 녹색 활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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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지민 씨는 왜 O인 것 같나요? 시멘트 하면 이제 또 강원도에 시멘트 공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변을 보면은 좀 환경이 환경파괴? 그렇게 많이 깨끗하진 네.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요, 전 산업에 걸쳐서 공해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바로 이 철강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철강 산업은 오히려 이런 친환경 이쪽으로 가기에 더 유리하죠. 신기술을 개발해서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이는 어떤 활동을 한다. 그래서 뭐 탄소를 포집한다 그러거든요. 그게 탄소가 막 매연에 나오면 그걸 쫙 포집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노력했네.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아, 있어요. 있어요? 그럼 이게 X. 그 정답은 X입니다. 아, X구나. 철강이라든지 이제 시멘트 그런 업종들은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긴 합니다. 네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열심히 해서 동일 계열 내 우수한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면 우리가 녹색 경제 활동을 포함해서 이러한 업종들이 그런 노력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3대 원칙 중에 아까 환경 목표 달성, 그렇죠. 환경 피해 없이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다 적어놨네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와.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녹색 분류 체계는 수정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치. 아까 분명 초안이라 그러셨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아직 그렇죠. 파이널이 안 나왔다는 거니까 계속 수정을 하셔야죠. 아까 저희가 작년 4월에 초안이 발표가 됐고 네. 12월에 최종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아니, 개정하셔야 돼요. 교통 정부 정책에 무슨 최종이 있어요? 네. 바뀌는데. 맞아. 지금 당황하셨죠? 너무 잘 맞춰서. 그 문제를 제가 너무 쉽게 출제한 것 같아서 좀 당황했는데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오죠. 네. 우리가 녹색 분류 체계라는 것은 고정 불변의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산업이나 기술이 계속 발전돼서 지금은 녹색 경제 활동이지만 나중에는 녹색이 더 이상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녹색이 아니지만 나중에 녹색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주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1등, 두 분 1등 하셨는데 뭐. 선물을 드릴 텐데 뭐 책 같은 거 이런 거 주지 마십시오. 뭐 책 같은 거 이런 거 주지 마십시오. 제가 출판업자입니다. 손이 책 위에 올라가. 어떻게 또 책을 준비했습니다. 녹색 금융답게 녹색으로. 오, 저 궁금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분만 드리면 서운하니까. 오, 감사합니다. 우와. 이게 이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K 텍소노미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이군요, 가이드라인. 네, 책자 외에도 저희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환경 책임 투자 종합 플랫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PDF 파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수해 주십시오. 네. 아니 진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이 K 텍소노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하기 전에 전화해서 K 텍소노미를 아시나요? 그 기업은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네. 중요한 포인트를 또 네. 확인하시면은 그 기업이 녹색 경제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실 수 확실히 알 있기 수 때문에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녹색 금융이라는 것은 녹색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 세계 녹색 금융의 규모가 560조입니다. 660조요? 60조요? 네. 목좀 띄워주세요, 이제는. 찍어줄까? 아유, 해줘요. 3천억 원에. 이거 편집해 주세요.